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인교 가마가 우대감댁 대문 앞에 덜컥 멈춰섰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우대감이 사지를 못 가누고 실려오는 꼴이라니 마을 사람들 입에서 탄식인지 쯧쯧거림인지 모를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가마꾼 네놈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마를 내려놓자마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어르신, 몸뚱이 하나는 태산이요. 하며 헉헉거리던 놈이 한마디를 보탭니다. 어찌나 무거우신지 가마가 아니라 관짝 메고 오는 줄 알았으다. 영감님도 참 사시는 날엔 그렇게 높으셨더니만. 가마문이 열렸으나 안에 있는 이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눈은 반쯤 감겼고 입꼬리엔 흐느적 흐른 침자국만 남아있으니 권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보는 이마다 실감했지요. 어서 나으리를 모시어라. 안채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온 머슴이 외치자 가마꾼 둘은 우대감의 겨드랑이를, 나머지 둘은 발목을 들고 질질 끌어 요 위에 눕혔습니다. 요 내 귀퉁이를 들어 사랑방까지 옮겨놓는 그 장면이란 흡사 관을 옮기는 광경과도 비슷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마님 월선이 사랑방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병든 사내의 몰골을 훑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그저 연민에서 나오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한많은 세월 이렇게 버리고 혼자 떠나 돌아오시더니 병들어 오셨나이까. 중풍이라니. 월선의 입꼬리가 잠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피눈물인지 증오인지 모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처음 시집오던 날 들려오던 까마귀 소리처럼 싸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머슴이 슬쩍 눈치를 보며 속삭입니다. 마님, 의원은 불렀사옵니까? 불렀지. 허나 한양의 높으신 의원조차 손쓸 수 없던 병인데 이 총구석 의원이라고 고칠 재주가 있겠느냐. 세월을 되돌릴 의원이라면 내 기꺼이 무릎이라도 꿇고 애걸했을 터인데 말이다. 그녀는 병석의 서방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곤 말없이 자신의 치맛자락을 매만지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나이 17에 대감댁 며느리 됐을 적엔 저분이 조정해서 제법 큰 소리치며 나라 일을 논할 인물이라 했지요. 허나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이 꼴이 되었으니 세월이 참 고약하구먼. 그날 밤 사랑방 기둥에 매달린 등불은 일찍 꺼졌습니다. 기둥 그림자 위로 흔들리는 월선의 그림자는 오래전부터 벗어나려던 가부장의 굴레에서 이제야 한 걸음 물러선 여인의 실루엣이었지요. 그렇게 사대부가의 권위는 병든 몸뚱이 하나에 의해 내리막을 탔습니다. 살구나무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 다시 깍하고 울어댑니다. 월선이 명문가 우씨 집안으로 시집을 오던 날이었답니다. 가마가 고을을 지나 마을 어귀로 들어설 무렵 갑자기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깍깍 불길하게 울어댔지요. 동네 어르신들 입에서는 홀레날 까마귀가 오니 길한 일이 못 되겠다.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객 중 한 사람이 신부 팔자가 기구하겠구먼. 하니 옆에서 듣던 아낙네들이 쯧쯧 조심들 하여. 하며 속닥거렸답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는 그런 소리를 들을 겨를도 없이 혼례를 치르고
신방에 들었지요. 촛불이 은은하게 방안을 비추고 부끄러움과 설렘이 어우러진 월선의 뺨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신랑 우 대감은 수줍어하는 월선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속삭였답니다. 월선아, 이제 너와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터이니 내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겠노라. 월선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정을 나누었고, 월선은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한껏 행복했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그 밤, 까마귀의 울음소리 따위는 잊힌 지 오래였지요. 17살 소녀와 20살 청년, 우대감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불타는 사랑을 온몸으로 맞이하였지요. 우대감이 슬며시 월선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내가 평소엔 조신하나 오늘만큼은 그리 되지 못할까 염려스럽구려. 월선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속으로는 가슴이 콩닥거려 서방님,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었사옵니다만 서방님이 준비가 미흡하면 어쩌지요? 하고 교태를 부렸답니다. 우대감은 월선의 능청에 당황한 듯 내 이 사람. 내가 무얼 보여줘야 믿겠느냐? 하며 살며시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월선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으나 이내 다시 수줍게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답니다. 서방님, 제 마음을 두드리신 게지요. 어찌 문만 두드리고 안으로 들지 않으십니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밤 깊도록 계속되었고 부끄러움은 이내 달콤함으로 바뀌어 신방은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답니다. 얼마 후 월선은 덜컥 태기가 들었답니다. 집안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온 마을을 다니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너도 나도 월선을 보러 와서는 우리 월선 마님이 들어오니 집안에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구먼. 하며 부러움 섞인 말을 했지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고 저 애야말로 우리 집안의 복덩이로다. 라며 연일 월선을 칭찬했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마당의 감나무 꼭대기에서 또다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어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니 집안 어르신들의 심기가 불편했지요. 결국 시아버지가 활을 가져와 그 까마귀를 쏘아 죽였습니다. 이놈이 감히 우리 집안의 복을 날리려 하다니. 그러나 죽은 까마귀는 하필이면 마침 마당을 지나가던 월선의 치마 위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월선은 까마귀의 피로 범벅이 된 치마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아이고, 마님이 쓰러지셨다. 의원을 어서 불러라. 온 집안이 난리가 났으나 월선은 이내 하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유산이 되셨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합니다만 마음은 더욱 더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날부터 신랑은 이상하리만큼 월선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발길이 뜸해지더니 급기야 한양으로 부임을 받아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한양에서의 편지 한 통 오지 않았지요. 그렇게 월선은 홀로 쓸쓸히 시댁에 남겨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아이고, 홀레날 까마귀 울 때부터 불길한 조짐이었지. 월선의 신부로서의 설렘은 그렇게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치욕과 외로움 속에 갇혀 긴 세월을 보내야 했지요. 문 밖의 감나무 위에는 매년 까마귀가 날아와 앉아 우니 월선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답니다. 까마귀야, 대체 내 팔자가 어찌 되길래 너마저 내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느냐? 그녀는 속으로 애꿎은 까마귀를 원망하며 끝내 긴 침묵 속에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월선은 한양으로 떠난 남편 우대감의 소식을 기다리며 창가에 앉아 또 하루를 보낸답니다. 창밖 살구나무가 피고 지는 것을 보니 벌써 몇 번째 봄인지도 셀 수 없게 되었지요. 처음엔 신랑이 떠난 지 한 달만 지나도 내일은 오겠지. 하고 문 앞을 기웃거렸습니다만 그 한 달이 반년이 되고 그 반년이 1년이 지나자 이젠 오히려 언제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행이겠다. 싶은 마음이 되었답니다. 마님, 아무래도 서방님이 출세하셨나 봅니다. 바쁘셔서 소식 한 줄 전할 틈이 없으신 모양이옵니다. 곁에서 시중드는 몸종이 위로하는 듯 빈정거리는 듯 말하니 월선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바쁘기는 무슨 바쁘겠느냐. 기생들과 풍류놀이에나 빠져 나를 잊고 사는 게지. 그래도 이리 기다리는 내가 어리석지 않느냐? 그러면 몸종은 마님이 어리석으신 게 아니라 서방님이 잔인하신 게지요. 하며 살며시 곁눈질을 보내곤 했답니다. 살구꽃이 필 때마다 월선은 가슴 한편이 애틋해지고 먹먹해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살구나무는 신랑이 심었다던 나무였지요. 그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며 월선은 마음 깊이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꽃을 피우건만 내 마음엔 어찌 꽃 한 송이 피지 않느냐?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월선 마님, 우대감 소식은 들었어. 한양에서 첩을 얻고 잘 지낸다는구먼. 하며 애써 걱정하는 척 말을 던졌습니다. 월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으나 속으로는 천불이 나더랍니다. 그녀는 쌀쌀맞게 대답했지요. 그렇습니까? 첩을 얻어 잘 지낸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야 저라도 마음 편히 혼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마님도 참 농담이 심하시네. 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월선은 속으로 내 팔자야 웃지 않으면 못 살겠구나.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살구나무의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그녀는 그 꽃잎이 마치 자신의 기다림과 같은 심정이라 느꼈지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혼잣말로 속삭였답니다. 내 청춘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구나. 계절은 또 돌아오지만 내 기다림은 끝이 없구나. 이렇게 월선은 시댁에 갇힌 채 긴긴 기다림과 함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답니다. 월선은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오롯이 책임지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아침상을 받으며 말씀하십니다. 월선아, 너도 참 팔자가 기구하구나. 혼인했다고 하기는 해도 서방 얼굴 보기 어렵고 시부모 시중에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하니. 그러자 월선은 웃는 듯 우는 듯 애매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팔자란 게 본래 그런가 봅니다. 제가 팔자가 세서인지 아님 팔자가 약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 모시는 게 저희 본분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짐짓 모르는 채 하였지만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월선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동네 유생들은 월선을 보고는 이 집 며느리는 덕이 많아 그리 고생을 마다않는다 하더라. 하면서 칭찬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흘렸습니다. 하녀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돌았지요. 우리 마님은 도통 서방님 얼굴 한번 못 보고 사시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으셔. 참으로 어질고 덕이 높으신 분이야.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하녀는 속삭였습니다. 불평이 없겠느냐. 사람이 나무 토막도 아니고 서방님이 첩을 얻고 한양에서 잘 산다는 소문까지 났으니 속으론 불이 날 게다. 월선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으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무심히 말을 던졌습니다. 월선아, 내가 이리 묵묵히 집안 살림을 맡아줘서 집안이 유지된다마는 혹시라도 답답하면 얘기하거라. 그러자 월선이 살짝 웃으며 대꾸했답니다. 아버님, 답답하다고 말씀드린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답답한 건 공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까닭이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지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곤 남편에게 살며시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게 진작 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편지라도 보냈으면 이리 며느리가 속이 썩진 않았겠소. 시아버지는 헛기침만 하며 슬쩍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렇게 월선은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시댁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롭고 답답한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감정을 꼭꼭 숨겼지요. 그러나 달빛 밝은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조용히 한숨 짓는 월선의 눈가에는 조용히 눈물이 고이곤 했답니다. 청춘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이 지나가는 것이더냐? 내 몸은 갇혀 있으나 마음만은 날아가고 싶구나. 그녀의 속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던 무심한 남편 우대감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찾아왔지요. 시댁의 고요한 정적은 무덤보다 더 적막했답니다. 우대감은 한양에서 내려와 상주 자리에 앉았지만 장례 내내 아내 월선을 바라보는 법이 없었고 마치 그녀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듯 무심하게 행동했지요. 장례가 끝나고 조객들이 하나둘 떠난 뒤 월선은 남편 우대감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그래도 아버님 3년상은 마치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대감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처리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49제만 마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소. 내가 한가로이 시골에서 3년을 보낼 처지는 아니지 않소? 말을 마친 우대감은 49제만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자식된 도리도 남편된 도리도 하지 않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출세를 하였는지 모르겠구먼. 참으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몸종이 울컥하여 말했습니다. 마님, 대감님은 참으로 매정하십니다. 그래도 부부의 연이 있는데 한마디 말조차 없이 가시다니요. 월선은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바란단 말이냐? 난 이제부터 그 사람을 이승에서 만날 일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 터이니 마음을 다칠 일도 없을 게다.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하녀들과 하인들도 숨죽여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일을 했답니다. 월선은 침묵 속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이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자신의 남은 생을 위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답니다. 그렇게 월서는 마음속 무덤 하나를 만들고 남편과의 인연을 묻어버렸던 것이지요. 세월이 또다시 흘러 우대감은 한양에서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중풍에 걸려 병세가 악화되었답니다. 결국 병든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이미 몸은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했고 집안의 권세 또한 이미 사그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우대감은 병석에 누워 힘겨운 숨을 내쉬며 사경을 헤매었지요. 그 곁을 지키는 이라곤 하녀와 하인들 뿐이었고 아무도 진심 어린 걱정은 하지 않았답니다. 한때 그토록 빛나던 권세는 이미 빛을 잃고 신락 같은 숨결만이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지요. 월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의 병상을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림 속에 지쳐 미움과 원망만 남았던 그녀였으나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둔 남편을 보니 알 수 없는 서글픔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과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도 함께였지요. 곁에 있던 몸종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대감님께서 일이 위독하신데 슬프지 않으십니까? 월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이겠지. 허나 내가 진정 슬픈 건 저희가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음에도 끝내 나와 화해 한마디 없이 떠나는 것이란다. 다시금 나는 혼자 남겨졌으니 외로움과 미움만이 깊어질 뿐이지. 이윽고 우대감은 마지막 힘겨운 숨을 내쉬며 이승을 떠났습니다. 집안의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무거운 정막 속에 그 순간을 받아들였고 하인들마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지요. 한때는 이 고을을 호령했던 분이신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는구먼. 그러자 다른 하인이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답니다. 허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내도 자식도 그리 버리고 갔으니 죽음 또한 외롭지 않겠는가? 월서는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떠날 거였으면서 왜 돌아왔느냐? 차라리 끝까지 외면했더라면 내 마음도 덜 아팠을 것을. 그녀의 눈가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엔 형용할 수 없는 외로움과 상실감이 가득했답니다. 그렇게 월선에게 있어 남편의 죽음은 오래된 미움과 새롭게 마주해야 할 외로움이 겹쳐진 깊은 비극이었던 것이랍니다. 우대감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첩의 아들이란 아이가 고을의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아이는 15살이라 했지만 이미 제법 어른스러운 태도와 눈치를 가지고 있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그 아이는 월선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버님께서 떠나신 후 제가 이리 찾아와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월선은 담담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만 속으론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답니다. 본디 첩의 자식이라도 서방의 핏줄이니 예의를 차리고자 했건만 아이는 그 선을 훌쩍 넘어 어머니라 부르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월선은 이 무례한 아이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지요. 아이의 얼굴에서 첩 어미의 얄미운 모습이 오버랩되어 더욱 미움이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기생 출신 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왔답니다. 그녀는 본디 한양에서 이름난 기생이었고 우 대감이 풍류를 즐기며 만난 이래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첩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 여인네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 춤이며 노래며 재주가 뛰어나서 한양 양반들을 제 소나귀에 넣고 흔들었단다. 그래서 우대감께서 그리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내셨구먼. 마을 사람들의 뒷말은 끝이 없었지요. 그런 첩의 아들이었기에 아이가 가진 속셈 역시 결코 순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의 행태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집안을 제 집처럼 돌아다니며 창고며 곳간까지 기웃거렸습니다. 월서는 이를 보며 참지 못하고 아이를 불러 조용히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의 핏줄이라지만 아직 상중이고 이 집의 안주인은 나다. 내가 함부로 할 자리가 아니니 행동을 조심하거라. 아이는 능글맞은 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이 집안을 탐내겠습니까? 그저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살펴볼 따름이니 염려 마십시오. 월서는 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당장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안주인의 품위와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되받았습니다. 내 어미와 함께 남의 집안에 숨어들어와 남의 재산을 넘보는 것이니 내 주제를 알고 행동하거라. 내가 탐할 것은 여기 없으니 쓸데없는 기웃거림은 삼가라. 아이는 웃음을 거두고 잠시 싸늘한 눈빛을 보내더니 다시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 또한 아버님의 자식으로서 나름의 도리를 다하려 왔을 뿐이니 오해는 마십시오. 월서는 가슴속 깊이 화가 치밀어 올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그런 무례한 놈이 나타났단 말인가.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분명하니 한시도 방심할 수 없겠구나. 월서는 새로운 갈등과 싸움의 기운을 느끼며 더욱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우 대감의 장례는 그야말로 쓸쓸하고 초라했답니다. 양반집 장례라고 하기엔 조문객이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첩의 아들은 처음에는 효자라도 되는 양 3년상을 자청했으나 그의 속내는 이미 눈치 빠른 월선에게 들통난 지 오래였답니다. 그 아이는 3년상 핑계를 대며 집안의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고 월선은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지요. 참으로 아비를 닮아 교활하기 이를 데가 없구나. 이 집안의 남은 재산마저 차지하려 드는구나. 월선은 조용히 혀를 차며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아이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월선이 굳게 지킨 덕분에 아이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결국 3년상은커녕 49제조차 제대로 마치지 않고 야반도주하듯 도망치듯 한양으로 떠나버렸답니다. 빈소는 더욱 쓸쓸해졌고 동네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집안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도 참 불쌍하구먼. 양반과 체면 다 버리고 첩의 아들이 저리 날뛰었으니 우 대감이 살아있었어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지. 자식된 도리를 저리 팽개치고 갔으니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더니 딱 그 짝이로구먼. 월선은 조용히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앞산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내려온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너가 더 반갑구나. 사람보다 짐승이 더 위로가 되는 세상이니 참 우습고도 슬픈 일이지.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뒷담화는 바람을 타고 월선의 귀에도 들려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분노도 서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빈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지요. 세상은 원래 이렇구나. 권세가 사라지니 인정마저 따라 사라지는 것이로구나. 월서는 마루에 앉아 다시 고양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없는 짐승들이 더 순수하고 인정 있다고 느껴졌답니다. 그녀는 홀로 적막한 집안을 지키며 세상이 돌아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자신을 위로하는 고양이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마음을 달랬습니다. 우대감의 장례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서는 결연히 집과 전답을 모두 처분하고 흔적도 없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편네가 어딜 간 거야? 혹시라도 관가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간 건 아닌가? 아니면 아예 멀리 도망친 게 아닐까?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 말이야. 저작거리의 뒷말은 끝이 없었지만 월서는 그런 소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의 발길을 재촉했지요.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한 그녀의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듯 홀가분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걸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의 작은 초가였지요. 30리 길을 걸어 지친 몸을 이끌고 초가에 다다르자 7살쯤 되었을 사내아이가 마당에서 놀다 그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엄마가 돌아왔어요.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월서는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지켜줄게.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이의 눈에서 반짝이는 희망을 보며 월서는 가슴 깊이 묻어둔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녀만의 비밀이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가집에서 이모와 재회했습니다. 7년 전 월서는 아무도 모르게 출산을 하고 아이를 이모에게 맡긴 채 떠났었지요. 이모는 바느질과 약장수 일을 하며 아이를 정성껏 길러주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월서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답니다. 이모,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모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은 무슨, 내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모 역시 사실은 가문의 핍박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쳐 숨어 살고 있었던 터라 월선의 아픔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 세월 떨어져 있었음에도 마치 어제 헤어진 듯 깊은 정을 나누었지요. 월선은 마침내 자신을 얽매였던 과거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쉽지 않겠지만 곁에 있는 이모와 아이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느껴졌답니다. 월선은 이모와 아이와 함께 깊은 산속의 너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 붉게 물든 단풍잎이 마치 축복처럼 세 사람의 앞길에 흩날렸지요. 작은 너와 집 마당에는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듯 소박하게 차려진 홀레상이 놓여 있었고 그 곁에 기다리던 나무꾼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엔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저씨랑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되는 거지? 월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지요. 그래,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란다. 홀레상에는 떡과 술이 놓여 있었고 마을의 떠들썩한 홀레와는 달리 조촐하고 따뜻한 서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무꾼은 월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겐 이보다 더 귀한 혼례는 없소. 앞으로 내 평생 당신과 아이를 지키겠소. 월선은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월선은 문득 7년 전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7년 전 늦가을 어느 밤이었지요. 나무꾼이 장작을 쌓느라 밤늦도록 일하던 날, 그는 뜻밖에도 조용히 월선의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선은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보다는 진심 어린 애정을 느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이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자신을 감싸자 월선은 처음으로 육신이 뜨겁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외로움과 슬픔이 그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지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날의 사건은 결코 죄가 아닌 오히려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나무꾼과 마주 앉은 월선은 그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살렸소. 나는 그날부터 다시 태어났던 것이오. 나무꾼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고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회적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 조촐하지만 진실된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월선은 자신의 욕망과 행복을 당당히 인정하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맞이했습니다. 월선과 나무꾼이 다시 만나기까지의 7년이란 긴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나무꾼과의 그날 밤 이후 가슴속에 일어난 변화를 감추고 조심스럽게 숨겨야 했지요. 우대감이 돌아오지 않는 텅 빈 집에서 그녀는 홀로 태기를 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하고자 멀리 떨어진 산자락의 초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초가에서 그녀는 은밀히 아이를 낳고 이모에게 맡겼지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을 품고 있는 월선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세상의 어떤 시선과 비난도 너에게 닿지 않게 하리라. 월선은 아이를 이모에게 부탁하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편을 기다리는 버림받은 새댁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고통이었지만 그녀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먼 곳에 두고 온 아이의 해맑은 얼굴 때문이었지요. 한편 나무꾼 역시 그날 이후 마음 한구석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월선에게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던 그 밤은 그에게도 죄책감과 함께 뜨거운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멀찍이 떨어진 너와 집에서 홀로 생활하며 월선을 생각했습니다. 나무꾼은 자주 숲에서 홀로 일하면서도 그녀의 소식이 들리지 않을 때마다 초조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월선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소식을 이모를 통해 전해 들었고 이모는 둘 사이에 은밀한 가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모는
월선과 나무꾼 모두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통을 알았기에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주었지요. 월선은 이모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모,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힘을 얻습니다. 제 아이와 그 사람과 함께하는 날을 꿈꾸며 견딜 수 있습니다. 나무꾼 역시 이모에게 간절히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무사하다는 소식만 들으면 됩니다. 저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살 날이 오겠지요. 이렇게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 대감이 세상을 떠난 후 월선은 더는 자신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그녀가 결연히 발걸음을 옮겼던 것은 오로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나무꾼과 아이를 향한 진심과 사랑 때문이었지요. 7년의 긴 기다림과 외로움 끝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서로를 바라보며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월선은 이제 진정한 사랑이란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홀로 견디는 고통이 아니라 서로의 따뜻한 품에 기대어 함께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